은퇴 후 당신의 하루는 안녕하십니까? 70세 퇴직 후 맞이한 첫 아침.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평소 같으면 회사에서 바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시간인데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처음엔 퇴직 후의 자유가 좋았다. 늦잠도 자고 보고 싶었던 TV 프로그램도 실컷 봤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허무함이 몰려왔다. 오늘 뭐 하지? 매일 이 질문이 반복되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무기력했다. 가족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진다. 설거지를 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하루 종일 TV를 보다가 잠드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렇게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취미 하나를 시작하게 됐다. 단돈 5만 원으로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오늘은 은퇴 후 무료한 삶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단순한 취미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취미 하나로 인생을 바꾼 사례를 소개하며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1. 70세 퇴직 후 삶이 무료하다면? 단돈 5만 원으로 시작한 내 취미 이야기. 나는 40년 넘게 회사에서 일을 하며 늘 바쁜 삶을 살았다. 그런데 퇴직 후 그렇게 바라던 시간의 자유가 오히려 독이 되었다. 하루하루가 지루했고 TV만 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내 모습이 싫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수채화 클래스라는 걸 발견했다. 준비물도 단순했다. 기본적인 물감 세트와 스케치북을 사는데 5만 원도 안 들었다. 솔직히 내가 그림을 하는 의심이 있었지만 무료니까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놀랍게도 몇 번 붓을 움직이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뭔가에 몰입하는 경험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리고 점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나중에는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전시회에도 가고 인터넷으로 그림 정보를 찾아보며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그림을 통해 나는 다시 설레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집에서 혼자 멍하니 TV를 보던 사람이 이제는 주말마다 박물관에 가고 미술 관련 유튜브를 찾아보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모든 변화가 단돈 5만 원짜리 물감 세트에서 시작되었다. 포인트 작은 취미라도 좋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과정이 삶을 흥미롭게 만든다. 2. 취미 하나가 삶을 바꾼 3가지 실제 사례. 1. 65세 조기 퇴직 후 우울했던 김 사장님의 목공 DIY 이야기. 김 사장님은 30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접고 조기 은퇴를 했다. 처음에는 푹 쉬면서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녔지만 시간이 지나자 무료함과 허무함이 몰려왔다. 그러던 중 우연히 목공 DIY 키트를 접하게 됐다. 처음엔 집에서 간단한 선반을 만들었는데 점점 재미가 붙었다. 나무 냄새가 좋았고 뭔가를 손으로 만들며 성취감을 느꼈다. 그렇게 하나둘 가구를 만들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집에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은퇴 후 취미로 시작한 목공이 작은 수익으로까지 이어졌다. 가만히 집에 있던 내가 다시 바빠졌다며 김 사장님은 웃었다. 포인트 손으로 만드는 취미는 성취감을 주고 때로는 경제적인 기회까지 만들어준다. 이 72세 아내와 사별 후 방황하던 박 할아버지의 반려식물 키우기. 박 할아버지는 70세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냈다. 혼자 남겨진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었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TV만 보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중 딸이 작은 화분 하나를 선물해줬다. 처음에는 그냥 물만 줬는데 점점 식물이 자라는 모습이 신기했다. 이후 다양한 식물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하루의 루틴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고 새로운 화분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다. 지금은 아파트 작은 베란다가 작은 정원이 되었다. 이웃들과 식물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키운 허브를 나누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 포인트 반려식물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3. 68세 평생 회사만 다니던 이 대리님의 배드민턴 동호회. 이 대리님은 평생 책상 앞에서 일만 하다 퇴직했다.
하지만 퇴직 후 집에만 있자 몸이 점점 무거워졌고 건강도 나빠졌다. 그러던 중 동네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 운동을 거의 안 해본 몸이라 처음엔 힘들었지만 조금씩 배우다 보니 재미가 붙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적 관계도 회복되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사람들과 운동을 하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다. 포인트 신체 활동은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 3.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취미 리스트. 이제 여러분도 직접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취미를 추천해 보겠다. 5만 원 이하로 시작 가능한 취미. 드로잉 스케치북 앤드 연필, 캘리그라피 붓펜, 반려식물 키우기 작은 화분 앤드 씨앗, 독서 도서관 활용, 일기쓰기 노트 앤드 펜, 외로움을 덜어주는 취미, 등산 모임, 악기 배우기 우쿨렐레 하모니카, 자원봉사 참여, 동호회 활동 사진 여행, 건강을 지켜주는 취미, 가벼운 요가 앤드 스트레칭, 걷기 앤드 조깅, 배드민턴 탁구. 마무리 은퇴 후 3. 취미 하나로 다시 시작하자. 은퇴 후 삶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무료한 삶을 사는 것과 새로운 취미 하나를 시작해 활기찬 삶을 사는 것.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작은 취미라도 좋다. 일단 시작해보자.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구할지도 모른다. 70세 퇴직 후 무료한 단돈 5만 원짜리 취미가 내 삶을 구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인생 2막 취미 하나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 퇴직 후가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다. 이 말은 60대, 70대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다. 직장에서는 해야 할 일이 명확했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거나 사무실에서 동료와 커피 한 잔을 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던 것이 일상의 일부였다. 그런데 퇴직 후 그런 모든 루틴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시간이 넘쳐난다. 처음에는 여유가 좋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삶이 무료하고 허무해진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다. 대부분 은퇴자들은 경제적인 부분만 걱정하고 정작 중요한 삶의 질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복한 은퇴 생활의 핵심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오늘은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취미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다. 1. 은퇴 후 삶이 무료해지는 이유, 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퇴직 전 우리의 하루는 매우 분주했다. 업무를 처리하고 거래처와 연락하며 동료들과 협업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 바쁜 하루를 보내며 우리는 늘 퇴직하면 자유롭게 쉬고 싶다는 꿈을 꾸곤 한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해야 할 일이 사라지면 오히려 공허감이 커진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목적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원한다. 신경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도파민 행동을 유발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목표가 주어졌을 때 가장 활발하게 분비된다. 직장 생활 동안 우리는 업무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꼈다. 하지만 퇴직 후 목표가 사라지면 뇌는 자연스럽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 결국 은퇴 후에도 작은 목표와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취미다. 2. 취미 하나가 가져오는 놀라운 심리적 변화. 취미를 가지면 단순히 무료함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은퇴 후 규칙적인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다고 보고되었다. 왜 그럴까? 몰입감 취미는 현재에 집중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인다. 성취감 작은 성취를 반복하며 자존감이 올라간다. 사회적 교류 동호회나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깊이 알아보자. 3. 은퇴 후 취미 하나로 인생이 바뀐 3가지 사례. 1. 55세 퇴직 후 인생이 재미없었던 박 사장님의 사진 취미. 박 사장님은 55세에 회사를 퇴직했다.
사업을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다. 은퇴 후 집에서 유튜브나 보고 가끔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중고 장터에서 10만 원짜리 카메라를 발견했다. 예전에 여행을 다닐 때 사진 찍는 걸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심심풀이로 한번 사봤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집 근처 공원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진을 찍다 보니 이왕이면 잘 찍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인터넷 강의도 찾아보고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다. 취미로 시작한 사진이 점점 깊어지면서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는 재미가 생겼다. 결국 박 사장님은 본인의 사진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취미 사진가로 활동하며 소소한 수익까지 얻고 있다. 포인트 취미는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 68세 퇴직 후 몸이 굳어가던 김 대리님의 요가 이야기. 김 대리님은 68세까지 회사 생활을 했다. 몸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특별히 운동을 할 생각은 없었다. 퇴직 후 TV 앞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관절도 뻣뻣해지고 허리 통증까지 생겼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의 추천으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을 등록했다. 처음엔 몸이 너무 뻣뻣해서 따라하기도 힘들었지만 점점 유연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인간관계도 형성됐다. 현재 김 대리님은 일주일에 3번씩 요가를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우울했던 기분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포인트 신체 활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개선해준다. 72세 반려견 훈련 취미로 인생이 달라진 최할아버지. 최할아버지는 72세의 아내와 사별하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한 후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 날 딸이 반려견 한 마리를 데려다 줬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며 애정을 쏟다 보니 삶의 의미가 생겼다. 그러던 중 반려견 훈련법을 배우면서 강아지를 훈련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훈련 영상을 찾아보고 동네 공원에서 강아지들과 교류하며 반려견 훈련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가졌다. 현재 최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강아지 산책 전문가로 불리며 다른 사람들의 반려견도 산책시켜주면서 용돈까지 벌고 있다. 포인트 동물과 교감하는 취미는 정서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생활에 활력을 준다. 4. 결론 은퇴 후 무료한 삶? 취미 하나면 충분하다.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작은 취미 하나를 시작해보자.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 지금 이 순간 한번 고민해보자.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몰입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취미가 될 수 있다. 단돈 5만 원짜리 취미 하나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지금 시작해보자.